안녕하세요, 노리섬입니다. 분명히 저번 강좌의 끝이라고 그랬는데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저 설명하려고 다시 들었습니다. 일단 알파 채널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보시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알파 채널이란 이미지를 부르는 게 낫겠네요. 잠시만요. 자, 이미지를 하나 불렀습니다. 이제 이게 알파 채널을 볼게요. 이제 채널에 가면 이제 RGB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컬러 값과 레드 값에 대한 위치, 블랙 앤 화이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이 많이 포함된 곳은 이렇게 블랙에 가깝게 나오고요. 그린색이 많이 포함된 곳들은 역시 보시면서 이런 블랙들이 진한 부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RGB 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블랙이란 컬러는 웬만한 컬러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 컬러를 이렇게 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컬러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제가 만일에 이 이미지가 흑백이었는데 잘못 눌렀네요. 이제 이런 흑백이었는데 이런 블랙만을 가지고 오고 싶다 싶을 때는 전체적으로 복사를 해서 채널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하시면 이제 블랙 앤 화이트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채로 하면 이제 아이콘이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블랙에 대한 정보를 요구와서 이쪽에 붙여넣기 하게 되면 지금 컬러가 이렇게 됐네요. 이쪽에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지금 블랙 앤 화이트에 화이트가 아니죠. 그냥 블랙만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진처럼 인버트를 시키면 바뀌어지겠죠. 인버트를 시키고 이쪽을 블랙으로 바꿔주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보통 여기서 인버트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인버트를 안 시켰는데요. 컨트롤 I를 누르면 이제 색상이 반전이 되죠. 인버트가 되는데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충분히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안에서 원본을 해치지 않고 채널 값에서 새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양하게 블랙이나 화이트에서 알아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영역을 가지고 와서 이쪽 영역 안에서 또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RGB 컬러 모드는 이 채널 모드는 이미지에서 모드에서 이제 CMYK나 램 모드나 멀티 채널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램 모드는 말 그대로 컬러와 A와 B가 들어가야 됩니다. 밝기 이제 A, B 이제 이 램 모드에서 레벨을 조정하게 돼주면 좀 더 선명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좀 더 다른 느낌을 좀 더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라이트니스의 값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라이트니스를 이용을 해서 컬러 값이 변하지 않은 밝기만을 조절을 할 때 많은 영상 포토그래퍼 이제 사진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보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설명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노라마 모드인데 이게 새로운 기능인데 사진이 좀 연속으로 내가 어떤 지역을 찍는데 이걸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이만큼을 이제 듀플리케이트를 3개를 시키겠습니다. 6 카피 듀플리케이트 띄어서 듀플리케이트 이런 식으로 띄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만큼을 자르고요. 여기서 이만큼을 자르고요. 사진이 좀 야할 수도 있겠네요. 잊어보니까 바탕화면 모음을 받아서 이런 화면을 쓴 건데 어쨌든 이미지 크롭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제 좌측 위에 얹혀지는 식으로 오버레이 시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정렬을 시켜 주신 다음에 에디트에 어디 갔죠? 에디트에 이미지에 있던가요? 잠시만요. 지금 파일에 오토메이트에 이제 포토 머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들을 합쳐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확장성으로 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일자로 가느냐, 뭐 맞춰주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토로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파일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저장을 안 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파일에 오토메이트에 포토머지에 오토 해주고요. 바탕화면에다 했었죠. 뭐였죠? 이제 ucopy 이제 좌측부터 불러오는 겁니다. 브라우저 가서 브라우저 가서 ucopy to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컴퓨터가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하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겠는데 저거 그냥 불러온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타이틀드 파노라마 1이 생겼고요. 이런 식으로 그 파노라마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각도의 사진들을 찍은 다음에 대신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 부분들을 이 컴퓨터가 이 포토샵이 읽어서 색상 정보를 맞춰가지고 이 라인들을 맞춰주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곡이 생길 필요가 없지만 여기 어쨌든 뒤에 필터가 빠진 걸 보이고요. 이 레이어 옵션에서도 좌측 레이어, 우측 레이어 위치를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떤 식으로 합쳐졌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스크를 씌워서 합쳐졌죠. 그 다음에 제가 할 게 베니싱 포인트라고 해서 필터에 전체 합쳐주겠습니다. 해서 필터에 보면 베니싱 포인트가 있습니다. 화면이 또 커졌네요. 이건 구도에 맞춰서 작업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구도에 맞추는 합성인데 구도를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클릭이 이상해졌네요. 이게 좀 좋은 게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점을 움직여서 적당히 움직여서 구도를 맞춰줍니다. 지금 이 구도는 너무 많이 갔는데 이게 맞는 거가 아닌 것 같고 이 라인에 맞춰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를 당겨서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은 픽셀들을 움직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OK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아까처럼 이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요. 필터에 베니싱이 있습니다. 베니싱 포인트 붙여넣기 하게 되면요, 이 이미지를 그냥 움직여주지만 어디였죠? 트랜스폼 툴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 구도에 맞춰서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도에 맞춰서 다른 이미지와 합성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HDR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잠시만요. 이미지를 지금 뭐 오토메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이름이 바뀌었나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Merge to HDR Pro 해서 파일을 저의 라이브러리가 아니죠. 라이브러리 해도 되겠네요. 사진에 있는 이 두 개들을 선택을 해주면 이 이미지 안에서
이제 어느 게 저거가 될 건지 정해준 다음에 메인이 될 건지 정해준 다음에 해주면 이제 이런 합성이 되면서 HDR 화면이 넘어갔네요. 이런 HDR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흔히 쓰는 이제 HDR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합성이 가능하고요. 메인이 되는 옵션은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꽃을 선택했었죠. 꽃을 대고 그 반사광처럼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셔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런 HDR 이미지를 따로 뭐 구입을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이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충분히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줄게, 지금 제가 이 한강에 마무리를 하려고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필터에 아다토디 와이드 앵글이라고 해서 이미지들이 이제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굴곡, 화면이 넘어갔네요. 이런 굴곡이 가 있는 지평선이나 수평선, 이제 렌즈값을 원근감이 이제 크게 보이게 하려고 쓰는 렌즈들을 사용하면 이제 굴곡이 생기게 됩니다. 그 렌즈값에 대한 굴곡도 있지만 그 이미지에 대한 굴곡을 잡아줄 때 쓰게 되는 툴인데요. 이렇게 그냥 찝어서 라인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그거에 맞춰서 굴곡이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방향을 틀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쓸 수 있고, 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너무 꼬아놔서 이상하다 싶을 때는 Alt를 누르시면 이쪽이 다 리셋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필터에 대한 공용값인데요. 리셋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나는 이렇게 휘어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지금 휘는 것을 제가 정해주질 않아서 이건 기울기고요. 휘어주는 것을 다시 그라네요. 다시 리셋 시키고 충분히 휘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요. 저도 지금 이 신기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저도 4까지는 좀 써봤는데 이런 6에서는 좀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네요. 어쨌든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거고요. 퍼스펙티브 뷰, 줌이 이제 동그랗게 되네요.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그 포토샵의 강좌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책을 좀 봐서 새로운 기능들을 찾아봤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좌를, 외국 강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 것들도 있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고 부탁드리고요. 이 강좌들은 상업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는 걸 보신 분들은 제 블로그 티스토리 놀이 다시 섬 .tstory.com이나 이제 블로그로 와서 네이버에 놀이섬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쪽에 글을 남겨주셔서 신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놀이섬이었습니다. 뿅!